Hello, my name is Mark, 저는 and 마크라고 하고요. in Korean we go 오늘 and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외에는 소주랑 소주 주세요밖에 없네요. um, 소주 한 병 주세요라는 good 뜻이겠죠? evening. Today's going to be really fun. 네, So 오늘 굉장히 what I'm going to show you 재미있는 today 발표를 is 드릴 how 예정입니다. Enemies was made. 오늘 저는 I believe you 에너미즈가 just 어떻게 saw it. 만들어졌는지에 So 대한 let's do it 내용을 소개해 again. 드릴 텐데요. 방금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리얼타임으로 엔진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PPT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저는 에디터 사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강연 내용은 에디터에서 직접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90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천천히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하면 손을 흔들어 주시면 제가 천천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으로 엔진에서 에너미가 돌아가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면 저희가 함께 감상할 수 있겠죠? I'll put up some stats. 스탯을 띄워드릴게요. 지금 Ray trace. reflection, ray tracing, 그리고 ambient occlusion, 그리고 global illumination 전부 ray tracing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 fps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I will say you see a little bit of shimmer. 조금 쉬머링이 보일 텐데요. 지금 4K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운 샘플링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지금 4K TV로 유튜브로 돌려보시면 정말 멋진 화면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도 멋지지만요. I have in my head Ray tracing everything that 된 anyone 섀도우 has ever 그리고 스크린 세이브 된 섀도우 Ray tracing You have in your heart everything anyone has ever felt. Power is given only to those who dare to lower themselves and pick it up. Isn't that beautiful? 네, 아름답죠? Yes. 네,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시는군요. 그러면 빠르게 So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called Wave. 네, 먼저 유니티 웨이브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유니티 행사를 위해서 한국에 온 게 5번째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정말 멋진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Photorealistic digital face.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실적인 디지털한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요? 3D로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사람들 얼굴을 매일 보면 That make us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주 작은 차이점도 감지를 하게 되면서 저건 CG다, 이건 3D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리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수준까지 발전을 해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사실적인 디지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티의 데모 팀이 지금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주로 있는데요. 헤러틱 사자에서 애덤 외에도 여러분께서 보신 유니티로 만들어진 많은 데모들을 만들어준 팀이 이 에너미도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헤러틱에 가웨인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했는데요. 가웨인서부터 저희가 유니티로 사실적인 디지털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유니티에 헤어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머리로 만들었죠. 당시에는 헤어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너미 작업을 할 때 데모팀에서 헤어 쉐이더를 만들었고 머리용 피직스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저희는 사실적인 머리카락도 만들 수 있고 또 얼굴의 솜털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턱 수염도 그렇고요. 에디터에서 직접 보여드리기 전에 짧게 캐릭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모팀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 디지털 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캡처한 것이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얼굴을 캡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굴곡이나 눈썹에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로세싱 절차를 거쳤고 이때 저희는 R3DS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텍스처링이나 링클맵, 블러드 플로우, 블러드 맵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니티로 가져와서 셋업을 한 단계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4D 파이프라인을 스캐닝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 볼륨 안에 배우 주변에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여러분께서 에너미에서 보시는 배우의 대사를 이 여배우가 말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Ziva 같은 툴을 사용해서 AI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데모에서는 실제 배우가 연기한 모습을 캡처했습니다. Infinite Reality라는 회사에서 캡처를 해주었고요. 제가 여기서 자부심을 느끼는 점은 완벽한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여배우를 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주름이 있는 여성을 고용을 해서 연령대를 좀 더 나타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도 유니티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지금 랩3D라는 시중에 나와 있는 툴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랩3D 대신에 R3DS라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티 셋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링클 그리고 텐션, 피부 탄력, 또 텍스처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모두 유니티의 데모팀이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스킨 텐션 솔버를 데모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일부로 텐션 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D로 캡처된 캐릭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전통적인 리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당기면서 피부가 늘어나거나 또는 주름이 생기도록 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인간의 눈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팀이 HDRP에서 관련된 솔루션을 더 개선한 바 있고 디지털 헤어 기술을 HDRP와 URP 일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여러분께서도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DLSS와 레이 트레이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LSS는 엔비디아의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라는 것인데요. 버튼 한 번만 눌러서 프레임률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이미지 퀄리티는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기술을 유니티에서도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스킨 텐션 솔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텐데요. 이것 역시 유니티 패키지와 함께 출시가 될 것이고 프로브 볼륨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씬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명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바라건대 7월 초에 이 기술 여러분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GitHub에 올라갈 것입니다. 헤러틱의 가웨인에 적용됐던 기술은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헤어 쉐이더 그리고 이를 위한 티스 쉐이더도 있는데 오늘 소개드릴 기술들은 좀 더 향상된 아이 쉐이더, 헤어 쉐이더입니다. 7월에 출시되고요. GitHub에서 디지털 유니티 휴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표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장표가 이제 끝났으니 박수를 한번 치고 바로 데모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은 하나의 시퀀스인데요. 실행 파일입니다. 지금 타임라인을 스크럽을 해서 보시면 하나의 씬으로 만들어져 있죠.
또 저로서도 이것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너무나 멋지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이걸 가지고 만져봤을 때 유니티의 리얼타임 헤어가 가능하다고? 정말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머리를 구현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지금 타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인바이러먼트가 변화하는 모습, 모든 것이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손으로 애니메이션화 된 것입니다. 전부 타임라인으로 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캐릭터의 눈으로 가볼게요. 씬뷰로 가서 눈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레임 2450으로 갈게요. 여기 눈에 빛이 굉장히 잘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인스펙터를 고정을 시키고 눈을 선택 해제하고 일단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저는 10분 동안 이렇게 움직이면서 훑어봤습니다.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눈이 구현됐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일단 이게 쉐이더 내의 한 지오메트리인데요. 자, 이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머티리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인스펙터 고정을 해제하면 일단 perforce는 끌게요. 버전 컨트롤은 꺼놓고 이 쉐이더를 에딧을 할 텐데요. HDRP로 갑니다. 여기 아이 쉐이더가 있는데 유니티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쉐이더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모팀이 이것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무엇이 개선되었는지도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구글로 가서 검색을 해볼게요. 유니티 아이 쉐이더 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니티 매뉴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이 쉐이더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유니티 아이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고 저도 이를 읽으면서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먼저 눈이 작동하는 원리도 배웠고요. 또 스클레라 같은 과거에는 제가 몰랐던 단어도 배웠습니다. 공막이라는 뜻인데요.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 exposed property라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께서 아이 쉐이더를 사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속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데모팀이 이를 굉장히 많이 개선했습니다. 이 위에 새로운 기술을 많이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이 에디터에서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버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버전은 디폴트로 HDR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눈 솔루션입니다. 근데 괜찮은데 커스틱스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또 subsurface scattering도 없죠. 또 refraction, 빛의 굴절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쉐이더는 헤레틱 때 저희가 출시했던 쉐이더입니다. 디지털 휴먼 패키지를 지금 다운로드하시면 이 쉐이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직접적으로 눈에 비춰졌을 때 완전히 세츄레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과포화돼서 사실성이 떨어집니다. 유니티는 물리 기반 렌더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눈으로 들어오고 이 동공에 빛이 비춰지는데 이게 과노출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모팀이 커스틱스라는 걸 더해줬는데요. 커스틱스가 뭐냐면 수영장에 가시면 물결에 빛이 춤을 추는 것처럼 흔들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커스틱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이 파도의 선들의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빛이 투영되는 것이고 이것이 눈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 쉐이더에는 커스틱스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성이 따라서 개선이 되었고요. 디지털 휴먼을 만들 때는 완벽한 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태양을 보면 갑자기 눈이 반짝이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커스틱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러틱 때는 이런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이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반짝이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은 무시해 볼게요. 다시 눈을 선택을 해서 먼저 보시면 지오메트리에 보시면 작은 구가 보이죠?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와 빛을 모으기 위해서 이 튀어나온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퓨퍼 그리고 코르니아 동공 각막도 필요 없고 하나의 지오메트리로 하시면 되시고 이제 잘 볼 수 있게 확대를 해보면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파라미터들을 다 변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데모 팀들이 새로 만들어준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HDRP를 사용하시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쉐이더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공막, 스클레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빨간 혈관이 있는 하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전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비를 만들려면 계속 애니메이션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일단 원하는 부분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맵은 아래로 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막의 텍스처 맵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곳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악마 같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리스 홍채로 가보시면 이 홍채의 컬러 쉐이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렌더링 되어 있는 이유는 쉐이더가 이 파란 부분을 통해서 이 여자의 눈이 파랗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눈이 파란 사람의 눈을 가져다가 잘라보면 실제로 파란색이 아니라 이런 색깔이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공막을 위한 노멀 맵을 열어보면 아주 작은 선들이 보이시죠? 이를 통해서 혈관이 조금씩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세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동공을 위한, 죄송합니다. 홍채를 위한 노멀 맵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스클레라를 회전을 시켜 보면은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각막, 코르니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IOR이라고 Index of Refraction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조정을 해보면 커스틱스와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커스틱이 빛을 집중시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좀 더 잘 볼 수 있게 확대해 볼게요. 다음으로 홍채에 대한 IOR을 변경을 시키면 마치 동공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굴절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르니아 스무드네스가 있는데 각막이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주 멋진 스페큘러들이 나와 있죠. 이것을 리지드하게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보다 조금은 작게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르니아 SSS, Subsurface Scattering인데요. 빛이 비칠 때 우리 귀가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손정등을 손에 비추면 손이 빨갛게 보이는데 눈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했을 때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훨씬 더 픽셀이 샤프하게 포커스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로 가까이 가져가면 좀 더 블러리하게 보입니다. 샤프한 것보다는 블러리한 게 낫고요. 텍스처 맵도 바꿀 수 있겠지만 실제 눈이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적으로 만들어야겠죠. 다음으로 림벌 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눈동자 주변에 반지 또는 선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너무 샤프해지면 인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절을 하면 되고 또 여기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지금 빨간 악마나 좀비 같은 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한테 가야겠네요. 다시 정상으로 돌릴게요. Cool. Let's go back up.
네,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눈동자 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빛의 굴절이 있는데요. 헤레틱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면은 더 믿을 수 있게끔 정말 눈이 바로 비칠 때 그 신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이제 동공의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뭐 하룻밤 너무 신나게 놀고 눈이 커진 거고 아침에는 눈이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ASG 파워를 볼까요? ASG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저도 이거를 써서 기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 구가우시언입니다. 이방성 구가우시언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눈동자와 눈 거풀 사이에 이렇게 어클루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굉장히 미묘하게 은근히 변하는데 이런 모든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오클루전에 대해서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아래쪽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 코스틱 인텐시티가 있습니다. 코스틱 블렌딩도 있고요. 이 모든 부분들은 새로이 등장한 최신의 아이 쉐이더 기능입니다. 코스틱 인텐시티를 조금 높여보면 어떤 거인지 보이시죠? 전체 코스틱스의 강도를 확 높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코스틱의 블렌딩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토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으네요. 새로운 아이 쉐이더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촉촉한 눈동자 그리고 여기 좀 눈동자 그 동그라미 선 경계선 부분은 아직 약간 빨간가요? 조금 더 조절을 해볼게요. 네, 훨씬 좋습니다. 네, 이게 바로 눈이었습니다. 네, 눈에 관련해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줌인을 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 살짝씩 솜털 보이시죠?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주랑 안녕하세요밖에 모르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피치 퍼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 털처럼 솜털 얼굴에 나 있는 건데요. 전체에 이렇게 솜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눈썹, 눈썹도 있고 왼쪽에 눈썹, 아래쪽에 속눈썹이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아름답게 있습니다. 이제는 헤어에 대해서 머리카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게임 뷰로 들어가서 줌인을 조금 해볼게요. 정말 멋지죠? 중력을 사용한 이펙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헤어를 셀렉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선택 해제를 하고 네, 이걸 가져다가 네, 이 모든 것들이 헤어를 컨트롤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많죠. 머리카락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끝없이 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어가 정말 까다롭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가 있고 긴 머리, 짧은 머리, 거의 머리 없는 사람, 곱슬머리, 그리고 색깔 바뀌는 머리, 염색 안 한 색깔, 그리고 머리에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 헤어스프레이 써서 움직이지 않는 머리. 실제로 헤어스프레이는 헤어 피직스에서 어떤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머리가 저는 헤어스프레이를 쓸 만한 헤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스프레이를 쓰면 헤어 컬을 하고 헤어스프레이를 하면 이렇게 컬이 또 바운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스프레이를 하면 고정이 되어 있어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니티 헤어 툴은 모든 종류의 인간이 가질 법한 모든 헤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다양한 스타일도 보여드리고 컨트롤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 NMS 데모에서는 이 부분 보시면 이 체스들이 쭉 날아가면서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글로벌 포지션, 헤어의 글로벌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크러빙을 해보면 애니메이션이 되죠. 중력이 쭉쭉쭉 내려오고 이제는 중력이 없고 다시 중력이 작용하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이거를 에디터에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Flowing in the breeze. 네, 이렇게 바람결에 머리가 흔들리고요. 멋지지 않나요? It's all real time. I will say 모두 실시간으로 됩니다. 제가 지금 워크스테이션이 워낙 뭐 고성능이긴 하고요. 3090에 미디어 3090이 들어가 있습니다. this runs 그래서 fine with URP. URP를 가지고도 잘 되고요. 하지만 이제 보통의 그래픽 카드로도 잘 됩니다. 레이 트레이싱이 있으면 뭐 큰 컴퓨터 가져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3090을 쓴 건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잘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4K로 레이 트레이싱 다 되고 그리고 워낙 빠른 프레임 레이트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했는데 웬만한 노트북에서도 다 됩니다. 그리고 중력 보여드렸고 이제는 머리카락의 이제 뻣뻣한 부분 좀 조절해봤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헤어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뭐 헤어 스타일링도 못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스트레이트 헤어도 했다가 막 머리카락을 이렇게 뭐 바운시하게도 했다가 저도 해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네, 여기에 부드러움도 스무트니스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린스 안 한 날이겠죠? 린스 많이 한 날?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린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저도 몰라요. 네, 여하튼 여기 에디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스타일을 이제 그룹을 선택하는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뻣뻣한 거 스티프니스를 다시 올리고요.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바뀌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유니티에서 만든 것 아닙니다. 헤어스타일 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이 이제 스타일 만드는 겁니다. 이 스타일 만드는 거는 마야나 후딘이나 아니면은 유니티가 인수한 웨타 디지털에서 합니다. 웨타에는 바버샵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헤어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패키지에서 헤어스타일링을 한 다음에 유니티로 가져와서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뭐 마야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요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헤어 스타일을 셋업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마야의 엑스젠인데요. 여기에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만져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 툴이고요.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뭐 새로 만들 필요 없는 그냥 쓰면 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에서 스타일링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다른 스타일들 나와 있는데요. 한 15가지의 다양한 스타일들 혹은 그룹을 이 애니메이션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택한 걸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스타일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많은 이제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면 중력이 작용을 한다거나 하면 이 머리가 원래 그 스타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패키지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해줍니다. 이런 정말 난리난 헤어스타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에서도 이렇게 바운스하는 탄력 있는 이런 컬들 그대로 그 자리에 고정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뭐 긴 머리, 짧은 머리. 네, 이것은 컬이기는 한데 훨씬 더 이렇게 좀 망가져 있는 부시시한 컬 곱슬머리이고요. 네, 이제 다시 이걸 닫고 에디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씬으로 한번 가볼게요. 헤어가 네, 요건 아니고 네, 요겁니다. 에너미의 씬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헤어와 관련된 굉장히 기본적인 세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헤어를 어떻게 생성을 하는가. 오른쪽 클릭을 하고 Create Hair Asset, Create Hair Asset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쉽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빌드 스트랜드 그룹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 일도 없는데 여기서 오토를 클릭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실제로 머리카락입니다. 이게 아주 얇은 머리카락이 커튼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것들이 컨트롤러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의 수를 늘릴 수도 있고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곱슬기가 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뷰포트에만 보입니다. 이 중간에 에디터로 어떻게 가져올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우측 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를 하고요. 게임 오브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애드 컴포넌트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헤어를 검색을 하면 두 개의 새로운 컴포넌트가 있고 헤어 설버에서 만든 겁니다. 헤어 바운더리, 헤어 인스턴스가 있는데 헤어 인스턴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미친 듯이 많은 헤어 메뉴가 뜹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 이거랑 저거를 어떻게 붙이나요? 여기에 새로운 헤어 에셋이 있는데 헤어 에셋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주면 이렇게 헤어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머리카락을 휙휙 돌릴 수도 있고 재밌게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얇은 커튼처럼 한 막만 있죠. 네, 다시 인스턴트로 가서 이 컨트롤은 저희가 여기에서 봤던 컨트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은 하나의 인스펙터에서 모든 툴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네, 빠르게 이제 커튼에서 브러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가닥의 수를 늘리게 되면 왜 브러쉬인지 아시겠죠? 약간 붓처럼 됩니다. 이렇게 흐르는 듯이 멋지게 행동을 합니다. 네, 한 7,000 정도로 하고 팔테크 카운트도 조정을 해서 한번 헤어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 구 위쪽에다가 이렇게 드레이핑을 해볼게요. 클루전도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어가 많은 파티클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레드, 블루, 그린으로 렌더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디버깅을 위한 거고요. 각각의 이제 머리카락 가닥가닥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색깔로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또 그림자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티클의 숫자를 줄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컬을 좀 넣어볼까요? 아니요, 파티클 먼저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컬리전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컬리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을 매끄럽게 넘어갈 만큼 파티클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티클 수를 입자 수를 늘려야 되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컬을 넣고요. 줌인을 좀 해서 보면은 네, 이쪽 코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파티클의 수를 줄이게 되면은 굉장히 샤프한 앵글들이 나옵니다. 네, 몇 가지에 네, 조금 더 컬을 넣을까요? 네, 굉장히 샤프하죠. 근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각이 지면서 구부러지지 않죠. 그래서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고치려면 입자 수를 늘려야 됩니다. 파티클 수를 올리게 되면 근데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이 연산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헤어에서 수행해야 되는 연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모바일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 성능이 떨어진다면 감당할 수 있는 파티클 수가 줄어들게 되죠.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subdivision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폴리곤 모델링을 할 때 subdivision surface가 뭔지 아실 겁니다. 쿼드를 조금 더 매끄럽게 하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subdivide를 해서 매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티클이 16개가 되고 수학이 어떻게든지 간에 좀 더 매끄럽게 연결되면서 성능의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유세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 희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모습일지 보면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볼까요? 네, 입자 길이 네, 정말 빠르게 됩니다. 3,000개의 가닥이고요. 여기에는 10,000개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헤어 관련돼서 또 좋은 점은 실제로 입체감, 볼륨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이기를 이용을 해서 드라이를 하면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머리를 만들 수가 있죠. 저는 사실 드라이기를 쓰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유니티에서 이렇게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머리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들이 서로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로 와서 이 마진의 직경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직경이나 또는 머리카락의 두께를 변경을 하면 실제로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체감이 생기죠. 그리고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여기 스트랜드 마진이 이제 직경은 바꿔주진 않겠지만 이 각각의 머리카락은 이제 하나의 픽셀로 구성된 스트랜드 머리카락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지만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잔디로 사용하고 싶다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렌더러를 저희가 스트립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작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껍게 갈 수도 있고 서로 밀어내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조금 보기 흉하게 되죠. 서로 충돌을 하면서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면 머리카락에 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브러쉬 하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고 여러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 보시면 또 멋진 게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많은 디버깅 툴도 있습니다. 이걸 켜보면 그리고 이걸 아래 조금 내리면 언제 이 머리카락들이 서로 밀어낼지 그 한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을 좀 더 내리고 다시 라인 기준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VFX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스타일 트렌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라인으로 놔두고요. 다시 이걸 올리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데요. 이 시점부터 서로 머리카락들이 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디버깅 툴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실제로 머리 스타일을 다루실 때 원치 않은 방향으로 머리카락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디버깅 툴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수정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보면 재밌잖아요. 아래로 가서 이제 속도, 벨로시티도 있는데요. 모션 벡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멋지죠? 이게 리얼타임으로 된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언제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수천 개의 화살표들이 어떻게 머리 가닥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끄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커튼이나 브러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캡입니다. 캡은 공 같은 것이고 다양한 유형의 지오메트리를 사용해서 머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브러쉬도 선택할 수 있고 커스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씬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커스텀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인파 생성기인데 이를 통해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요.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메쉬로 가면 씬의 어떤 메쉬든지 선택해서 여기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에너미즈 같은 경우에는 엘렘빅 캐시를 사용했습니다. 이 캐릭터의 얼굴이 프레임마다 움직이죠. 말도 하고 또 솜털도 있고요. 솜털 역시 프레임마다 같이 얼굴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팀이 툴을 만들었는데요. 다시 PPT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스킨 어태치먼트 시스템입니다. 털이 움직이는, 변형하는 오브젝트에 붙어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머리는 딱딱하고 이 부분은 변형되지 않죠. 솜털이나 또는 속눈썹 그리고 수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변형하는 지오메트리에 풀로 붙인 것처럼 글루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스컬캡을 만들어서 여기서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하면 변형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머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경우를 제외하군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얼렘빅 캐시를 만들거나 머리카락이 어디서 자라는지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드리자면 일단 먼저 만든 걸 삭제하고 저희 캐릭터를 여기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COG를 가운데로 설정을 해서 쉽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작업을 하면 일단 저는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매니퓰레이터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캐릭터가 움직여야 하니까 시뮬레이션 엔진에 머리가 무엇을 할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괜찮지만 애니메이션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화된 헤드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헤어를 구현해봤는데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 다시 멈췄을 때 원래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이걸 다시 확대해보면 머리를 구성하는, 헤어를 구성하는 오브젝트가 몇 개 있는데요. 이걸 스크러빙 해보고 아래로 내려와서 아까처럼 중력 gravity를 제거를 하거나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 인스턴스를 여기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왜 잠금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프리팹이군요. 이걸 언팩트 프리팹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유롭게 조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파라미터, gravity나 stiffness, 모든 파라미터가 한 헤어 볼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눈썹, 속눈썹, 수염, 각기 다르게 움직입니다. 턱수염은 좀 더 거칠고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물 흐르듯이 움직일 필요 없죠. 그래서 스티프니스가 더 높을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 세팅을 여러 개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세팅이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눈썹 세팅이 있는데 웃기죠? 지금 중력이 적용되어 있어서 좀 처져 있습니다.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고칠 텐데요. 다음으로 솜털입니다. 피치 퍼즈요. 여기에도 메인 헤어스타일과는 별도로 세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난 모습, 이건 좀 그렇네요. 그래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일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헤어에 대해서 두 번째 인풋을 넣어보고 이제 반대편 머리카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헤어스타일에 한 편이 있고 다른 편이 있죠. 완벽하게 가르마를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으로 각기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더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생성을 하면 두 개의 시뮬레이션이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같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요. 그런데 여기에 눈썹을 더하면, 아이브로우를 더하면 또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머리를 다시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그 아래에 저희가 설정했던 건 다 지워볼게요. 이 두 개는 없애고 아이브로우, 눈썹을 더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브로우에 이제 다른 머리카락보다는 다른 피직스 솔버가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시뮬레이션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눈썹에 대해서는 아주 스티프니스가 높도록 하고 더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스티프니스를 더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눈은 제가 아직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두 개의 시뮬레이션이 머리와
눈썹에 대해서 함께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각기 다른 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한 캐릭터로도 각기 다른 시뮬레이션이 동일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은데 일단 쉐이더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So this is all done with shader graph. 전부 쉐이더 그래프로 작업을 한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자체적인 쉐이더 그래프, 헤어 쉐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에너미즈에서 사용된 것은 이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자체적인 헤어 쉐이더를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헤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헤어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또 시뮬레이션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30에서 60으로 바꾸면 훨씬 더 행동이 빨라집니다. 보여드릴게요. 그 차이가 너무 미묘할 수도 있지만 120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눈은 없앨게요. 자꾸 시선을 강탈해서 훨씬 더 빠르게 머리가 원래 스타일로 돌아가죠. 시뮬레이션이 2배 빠르게 돌아가니까요. 헤어 시뮬레이션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임의 프레임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헤어는 30, 60, 120 FPS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커스텀 FPS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게임 엔진과는 다른 속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이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질 때 이상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헤어라는 것은 이런 각기 다른 파라미터를 추가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velocity, gravity, 또 pressure 등등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이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얼마나 이제 빠르고 쉽게 헤어를 셋업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헤어를 원하시면 마야, 후디니, 바버샵을 사용하시면 되고 블렌더에도 이제 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헤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반에 제가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일단 이 캐릭터를 만들 때 캡처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죠. 튀어나온 부분도 많고요. 유철도 많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정제를 했고 눈썹도 제거를 했고 지금 보시는 것은 러 데이터입니다. 이 카메라에서 지금 우측으로 저희가 생성된 지오메트리 있고 여기서부터 정제가 된 결과물이 있고 머티리얼과 텍스처가 유니티에서 적용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후를 비교할 수가 있죠. 아까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다시 에디터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쉐이더지만 그냥 재밌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레이 트레이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레이 트레이싱은 잘 아시죠? 제가 비주얼 이펙트 작업을 거의 30년 이상 했습니다. 늙었어요. 제가 처음 실리콘 그래픽 머신으로 작업을 했을 때가 주라기 공원이 개봉했을 때고 저는 영감을 터미네이터로부터 받았습니다. 터미네이터가 이 철봉을 뚫고 가면서 액체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 꿈이 돼서 소프트 이미지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주라기 공원을 위한 3D 패키지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모델도 사고 또 스켈레톤도 사면서 이 척추에 대한 작업을 해야 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렌더링을 했는데 2주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용했던 컴퓨터가 당시에 미화로 $5,000였고
당연히 제 건 아니었죠. 전 19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 슬라이더를 조금만 조절을 하면 2주가 3주가 되더라고요. 3주면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를 고치려면 5만 달러를 내고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 돌아왔을 때 렌더링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이 기기가 발전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레이트레이싱이 된다는 것. 저 같은 노땅이라고 할까요? 이런 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리플렉션이나 섀도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오클루전 이런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렌더링 된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짧게 셋업하는 걸 보여드리면 여기 체크박스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제가 원하는 머티리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고 동시에 레이트레이싱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와서 이렇게 좀 말썽꾸러기 같은 핑크로 만들어 보면요. 조금 더 시간을 진행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변경을 하면 다 바뀌죠. 여기에 있는 색상, 저기에 있는 컬러 다 바뀌면서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트레이싱이 실시간으로 됩니다. 바로 엔진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랜 기간의 업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들 너무 운이 좋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물론 4K로 하고 그러기에는 이제 강력한 하드웨어가 있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픽 카드 요즘 워낙 또 성능 뛰어나기 때문에 다 됩니다. 여기 테이블 위에 색상이나 전체 주변의 색상이나 위쪽을 제가 돔으로 부르는데요. 다 변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여기 천장에 있는 지붕 역할을 하는 돔이거든요. 그래서 샷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돔이 행성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효과가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베스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어떤 스타디움에 있는 대형 전광판 같은 정말 커다란 입자가 커다란 효과를 원했거든요. 이제 모레이 패턴이라는 이렇게 약간 물결 무늬가 있는 모레이 효과를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테크 아티스트가 이 챌린지를 받아서 이 쉐이더를 만들어서 이거를 재현을 한 겁니다. 네, 요거는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정말 미친 듯이 복잡하거든요. 이걸 만든 분이 언젠가는 이거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의 많은 노드들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는 겁니다. 이 모든 파라미터들이 여기에 쉐이더 그래프에 나와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전체 따로 발표를 해야 될 정도이니까요. 너무 집중하진 않겠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왜 어떤 이점이 있고 왜 중요한지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 텍스처가 있는데 여기에 아이콘 모드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거를 요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은근한 변화가 있을 뿐인데요. 이제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변경을 하는 것이 디렉터나 이제 크리에이티브 담당자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는 것. 3D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보고 테스트 렌더하고 그리고 디렉터로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렌더 팜으로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렌더링을 하고 그다음에 컴포짓을 다시
구성을 해서 내일이나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데 이제는 아티스트로서 전체 라이브러리를 효과를 쭉 가지고 이건 어떤가? 이건 좀 이상하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 이건 좀 낫네.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색상을 레이 트레이싱을 하면서 그 바로 뒤에 뭐 의사결정자 있고, 그러니까 정말 온라인의 경험처럼 매끄럽게 되는 겁니다. 이 쉐이더에서 레이 트레이싱이 반영되어서 정말 많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정말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담당자랑 디렉터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효과를 보면은 큰 픽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해상도를 좀 바꾸게 되면 실제로 이 텍스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상도를 높이면 실제로 모래의 효과로 실세계에서의 모래의 효과로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픽셀 패턴을 좀 바꿔보면 아주 미세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있죠. 이렇게 늘려서 보면 이건 어떨까요? 네,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조금 더 말도 안 되는 걸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이펙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멋진 부분은 노이즈도 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3, 스피드는 2 정도로 해서 보면 아무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뒤쪽에서의 뷰를 보면 이런 트릭도 있습니다. Always Refresh를 켜놓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 프로퍼티가 게임 내에서도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렝스를 좀 더 높이거나 낮추면 이렇게 변하고요. 그리고 게임 뷰로 돌아가서 보면 애니메이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 뷰에서는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스크러빙을 해야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동그랗지 않고 이제는 이 주변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노이즈 때문이고 이 노이즈를 0으로 바꾸면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네, 이 쉐이더 보여드렸고요. 정말 멋진 여러 이펙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렌더링과 관련해서 DLSS, Deep Learning Super Sampling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카메라를 켜서 어디 있었던가요? 네, 렌더링 아래에 있죠. Allow DLSS가 있습니다. Allow Learning Super Sampling이 그냥 하나의 책박스입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최신 제품이 있다면은 프레임 레이트가 자동으로 더 빨라집니다. 아니면은 커스텀 퀄리티 세팅을 최고의 퀄리티, 퍼포먼스, 밸런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울트라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맥스로 하겠습니다. 네, 이걸 최소화시키고 두 개의 버전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맥스 퀄리티입니다. 이거는 60 fps였습니다. DLSS가 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거는 DLSS가 오프되어 있는데 성능 2배가 커지는 겁니다. 체크박스로 해서 DLSS를 키기만 하면요. 오버레이라는 거는 비디오를 제가 깜빡했는데요. 정말 픽셀 아이덴티컬합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초기에 DLSS 드라이버나 아니면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고스팅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DLSS 2.3가 현재 그 유니티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제는 완전히 완벽한 상태이고요. 정말 마법 같은 효과를 냅니다. 정말 멋지죠? 네,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6시네요. 네,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네, DLSS 했고 볼륨 프로브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제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프로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륨 프로브라고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프로브 볼륨, 제가 방금 뭘 했죠? 이게 뭔가요?
마크 이게 뭔가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 씬에 이렇게 빛이 개입이 되어 있는 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새로운 기능인데요. 유니티 내에 당연히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이 프로브 볼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전체 환경, environment의 라이팅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라이트 맵이나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요. 우선은 볼륨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각형으로 큐브로 만들고 생성을 하고 전체 씬을 이 큐브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프로브, 이 수십만 개의 구들, 이 프로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가 하는 일은요. 베이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한 10분 정도 i7이나 i9 칩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뭐 수천 개의 큐브를 또 베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장비에서는요. 이 스피어에서는 이 공간의 특정 지점에서 라이팅이 어떨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베이크가 되고 나서 이거를 키기만 하면 제가 이걸 껐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 일단 꺼지면 오브젝트가 이 구간을 지나가면 이 구처럼 같이 빛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라이팅 시스템을 유산을 받아서 이제 인헤리트를 해서 쭉 연결이 됩니다. 정말 멋진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다시 꺼서 이제 보여드리면은요. 구를 없애서 보시면은요. 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왜 아래쪽으로 안 가지죠? 이상하네요. 네, 이 부분은 과거에 유니티 라이트 맵을 사용해서는 라이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폴리 카운트가 낮은 오브젝트는 라이트 맵으로 잘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한 이 정도의 디테일이 있는 경우는 이제 프로볼륨이 있으니까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빠르게 라이팅이 되고요. 뭐 20분이면 30분이면 정말 훌륭한 라이팅 솔루션을 프로볼륨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볼륨은 간접 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간접, 인디렉트 라이팅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디렉트 라이팅이 있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 직접적으로 빛을 때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간접인데요. 여기 쭉 아래쪽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옮겨서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멀리 가야 되겠네요. 라이트 디버거로 들어가면요. 우선은 오버라이드 알베도를 키겠습니다. 그냥 라이트 솔루션만 보여줍니다. 직접 간접 모두 다요. 그 다음에 라이팅 디버거로 들어가서 인디렉트 디퓨즈 라이팅을 키면 정확하게 이 프로 볼륨이 어떤 부분을 라이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 여기 앞쪽에 제가 핫스팟으로 여기에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두 다 이제 간접 조명이 프로 볼륨에 의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을 합쳐서 이렇게 라이팅이 만들어졌습니다. 리플렉션 라이팅도 멋진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레이 트레이스 리플렉션에서 나오는 라이트들 보여드립니다. 디버거 모드에서 한번 가지고 놀지 않아 보셨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버거 모드로 들어가서 해보면 이 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도 해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언제나 좋은 경험이 됩니다. 네, 이제 알베이로를 다시 끄고 원래 모습대로 한번 볼게요. 한 10에서 15분 남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기능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씬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혀를 한번 보세요. 혀에 대해서 더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 피스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아티스트가 마침 자랑했던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일단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좀 이상한가요? Skin tension solver.
다음으로 스킨 텐션 솔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킨 텐션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피부 탄력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머리를 선택을 해서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쉐이더를 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 죄송해요. 쉐이더를 잘못 열었습니다. 목 쉐이더를 열었네요. 닫고 이거네요. 네, 여러분께서 깜짝 놀라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아래쪽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헷갈리죠? 네, 됐네요. 어떤 일일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신규 기능 스킨 텐션 솔버입니다. 이걸 이용을 하시면 피부의 어느 부분이 이완이 되고 확장이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이 되면 주름이 생기죠.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여러 부분에 이제 주름이 생기는데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벽한 인간을 구현하려면 이런 피부 탄력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시면 초록색이 눈 부분이 피부가 수축이 되는 부분이고 이완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빨간 부분이 수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쉐이더에 들어가서 이걸 에딧을 해볼게요. 이 아티스트는 이제 라벨을 붙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옆에서 일하시는 동료분보다는 훨씬 더 정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일단 쉐이더 그래프도 이런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스킨 텐션, 피부 탄력도가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부분이 주름이 생기는 부분이고 이제 빨간 부분이 팽팽해지는 부분인데요. 여름에 여러분께서도 이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움직이면 피부가 당연히 늘어났다가 수축이 됩니다. 다른 씬으로 가서 얼굴만 격리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스킨 텐션 솔버를 써보겠습니다. 캐릭터에 이제 머리카락도 없고 제가 원하는 프레임은 400번 프레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크럽으로 해서 얼굴에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입술로 가보겠습니다. 확대를 할게요. 여기 솜털이 보이시죠? 여기서 머리, 헤드를 다시 선택을 하고 아마 이것 때문에 아까 잘못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는 잘못된 씬에서 버튼을 눌러서 잘못 띄웠던 것 같습니다. 스킨 텐션 솔버입니다. 이걸 락을 시키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400번 프레임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입술로 들어가서 텐션은 끄고 좀 그렇네요. 프레임별로 볼게요. 여기 작은 주름들이 보이죠? 또 요철도 보입니다. 이것은 이 두 개의 노멀 맵에서 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팽팽한 맵이고 이거는 이제 주름이 진 맵입니다. 이런 노멀들, 작은 피부의 요철들이 특히 입술에 있는 굴곡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텐션 때문인데요. 이 스케일을 조절을 해보면 줄였다 늘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위에도 보이고 멋집니다. 디폴트 세팅은 30인데요. 또 여기도 멋진 디버거 모드가 있는데요. 머티리얼로 가서 G 버퍼로 갑니다. 그럼 노멀만 볼게요. 이게 아닌데? 이상하네요. 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맞나? 네, 확대를 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다시 정상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곧 출시할 이를 위한 투스 쉐이더도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을 구현하려면 이도 중요하니까요. 제가 오늘 강연에서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Q&A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솔루션 보니 멋진가요? 좋아요? 네. 그러면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스킨 텐션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주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간을 구현할 때 주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도는 알아요.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질문이 담긴 마법의 태블릿이 왔습니다. 얼마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이런 고품질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나요? 데모인 건 알지만 커머셜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커머셜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 되었고요. 헤러틱이나 아잠과 같은 과거의 데모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소스 코드를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또 쉐이더 등의 일부 기술들은 릴리스가 되었지만 저희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는 여러분께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 겁니다. 저희는 2021.1 베타 9을 사용했고 지금은 2022 새로운 릴리스가 나왔죠. 그래서 일반 유니티를 사용했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작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런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K가 필요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1080에서도 돌아가거든요. 제 랩탑은 2060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 외에도 URP, HDRP만 돌아가면 됩니다. 커머셜하게 상업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7월에 릴리스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 된 이유는 추가할 기능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이고 또 아직 저희가 완벽하게 구현하지 않은 몇 가지 헤어스타일이 있어서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모든 것 여러분께서도 동일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상당히 많은 에셋 역시 함께 출시될 것입니다. 데모팀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저희 유니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헤어 그리고 눈 정말 멋진 솔루션이었어요. 헤어 에셋을 개인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소주처럼 정말 강력한 툴이죠.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소주처럼 정말 강력한 툴입니다. 특히 이것을 섞으면 맥주랑 섞으면 더 강력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질문은 에너미 제작에 얼마나 걸렸나요? 꽤 걸렸죠.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이 10명 정도 되는데요. 1년 반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너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서치였습니다. 과연 이 헤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한 아티스트 분께서 이 헤어에 대한 연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는데 실제 빌드보다는 굉장히 오랜 연구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규모 팀으로서는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에너미를 유튜브에서 보지 못하셨다면 들어가서 코멘트 한번 보세요. 저는 한 번도 거의 99% 긍정적인 피드백만 있는 프로젝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실시간 3D 캐릭터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심한 디테일이 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눈도 더 이상 인공적으로 보이지 않죠. 우리가 3D로 할 수 있는 게 특히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지금 쉐이더 그래프로 이 쉐이더를 만드셨나요? CG나 HLSL도 사용하셨나요? 네, 쉐이더 그래프 보여드렸으니까 아시겠죠? 답이 됐기를 바라고요. HLSL은 저도 모르겠어요. 뭐 확인은 해볼 수 있겠지만요. 지금으로선 모르겠습니다. marks@unity3d.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인사를 하기 위해서 메일 주셔도 좋고요. 저희 내일 오랫동안 비행기 타니까 답해드릴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헤어 파티클이 블렌드 쉐이프에 의해서 변형된 오브젝트에도 반응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마에 뿔이 있다. 블렌드 쉐이프에서 변형이 됐을 때 앞머리가 이 뿔에 반응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헤어 파티클이 리그된 캐릭터의 동작에 반응을 하는가? 그렇습니다. 위깅된 캐릭터가 움직이면 똑같이 머리카락도 움직입니다. 다음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위깅된 캐릭터가 움직일 때, 런타임에서 움직일 때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켜면 머티리얼을 보면 뭐가 레이 트레이싱 됐는지 안 됐는지 눈에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문이었는데요. 청중석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제 9분 남았으니 가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서울에서 또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